언어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3월 21일이 되겠네요. 네. 네, 오늘은 정말 매우 여러 가지의 기념일이 겹쳐집니다. 한 7가지 정도가 되네요. 첫 번째 오늘이 3월 21일이기 때문에 춘분입니다. 1년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환경이 영도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의 시작을 그 24절기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의 날이 또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암 예방의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 날도 오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형극을 하는 그 어떤 동호인들끼리 이제 기념을 하는 인형극의 날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림 녹화라는 측면에서 세계 슬림의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어 4월 추가되면 이제 식목일이 있죠. 그것과도 이제 관련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하면은 일종의 그 이제 장애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뭔가 그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 갖고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질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7가지의 그 기념일이 겹치는데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뭐 이제 끝도 없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7가지 7 종류의 그 기념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춘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분은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3월 20 일이나 21일 무렵이다. 오늘이 인제 3월 21 일이니까 오늘이 인제 금년의 춘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0 이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북반구에서는 이날부터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낮과 밤이 같은 날인데 인제 점점 인제 여름으로 향해서 가니까 낮이 길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태양의 환경이 0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0 도부터 360 도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1 년의 시작이다. 한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5 번째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5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리고 3 번째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날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인지 아닌지 가뭄이 올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도 했고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는 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요. 뭐 춘분에 날씨가 좋으면 뭐 풍년이 된다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이 올지 안 올지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숨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문다." 춘분에 비가 와서 병균을 다 쓸어가는 거죠. 병자가 드문다. 그것도 참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네 풍습이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봄 밭갈이를 시작하고 지천에 돋아나는 봄나무를 뜯어 반찬을 섭니다. 음. 이제 밭을 갈아야죠. 한 해 인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뭐 쟁기를 끌고 나가든지 해서 인제 밭갈이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인제 그 봄이 돼서 인제 푸릇푸릇 인제 풀이 올라오니까 이 들에 나가 보면은 인제 봄나물이 이렇게 인제 나오는 거죠. 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제 봄나물을 뜯어서 그걸 인제 반찬을 해서 먹죠. 냉이국도 끓여 먹고 쓴바귀 이런 것도 좀 무쳐 먹고. 예. 아무튼 그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봄나물이라는 게. 5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란 그다음에 터키.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로. 이번에 그 인제 터키 시리아에서 아주 지진이 크게 나 갖고 뭐 지진으로 협곡이 생겼는데 뭐 400 킬로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그냥 땅이 푹 꺼졌든지 솟아올랐든지 협곡이 생겼다는 얘기는 참 진짜 터키, 튀르키예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만 확실합니다. 이 튀르키예가 우리 뭐 형제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6.25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사를 보내준 그 나라가 이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이날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다. 예. 환경이 0 도니까 0 부터 360도 도는 거니까 춘분을 갖다가 1 년의 시작으로 보는 날도 인제 있는 거죠. 어느 때부터 인제 그 한 해 시작으로 보느냐. 그건 뭐 음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국가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자 일단 그 춘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이 또 인제 세계 시의 날입니다, 시. 포에트리. 음 그게 인제 시 그러니까 뭐 인제 시를 이렇게 막 읊고 참 정말 그 아주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어들이 있어요.
그냥 그 시적인 표현을 딱 보면은 감동이 팍 오는 그런 경우로 인제 종종 느끼는데, 하여튼 시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이 한 갈래다. 예. 그러니까 함축적인 언어로 뭐 단어 몇 개를 딱 표현하려니까 아주 이 진짜 정교해야 될 거고, 거기에 감정이 듬뿍 담긴 그런 용어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 갖고서 나열을 딱 해야지 그게 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인제 그 시상이 딱 떠오르면은 인제 그런 문득 생각이 나는데, 시상이 안 떠오를 때는 우리 그 시를 쓰려고 그래도 인제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세계 시의 날을 보겠습니다. 월드 포에트리 데이 WPD는 매년 3월 21 일이며 199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죠. 유네스코가 UN Education and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걸 줄여서 첫 글자만 따 갖고 유네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유네스코 회의에서 제정을 한 거다라는 시날이 Education, Scientific, Cultural. 그리고 참 좋은 건 다 갖다 이제 붙여놨네요. 자, 시는 첫 번째, 말과 사물들에 대한 우리 사용 및 세계에 대한 우리 지각과 이해 방법들에 대해 새롭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적인 다양성에 공헌을 한다. 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어찌 됐든 이 사물이 뭐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은 돌 같은 것도 말이죠. 그런 데다가 이 시적인 감각을 탁 집어넣으면 돌도 살아서 움직이죠. 네. 그게 시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어떤 자각, 이해, 지각,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뭔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창조적인 뭐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시적 언어는 그것의 결합, 은유, 문법을 통해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시도다. 예. 그 언어와 언어가 결합을 하죠. 그다음에 은유.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음 이게 비유와 유사한 거죠. 음. 뭔가 다른 용어나 개념으로 이렇게 원래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인제 표현하는 인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인제 문법이 또 있죠. 문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라는 거는 또 좀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뭐 사투리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뭐 어법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쓰면은 그게 또 이게 풍경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김광균의 추일서정 뭐 이런 걸 다 읽어 주면서 음 정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뭐 아주 참 얼마나 멋있는 시여예요 진짜. 낙엽이 바람에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굴러가니까, 떨어져서 굴러가니까 '아 저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어떤 무게감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그런 이제 집회인데 막 낙엽을 거기다 딱 비유한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할 정도로 인제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겠죠. 예. 이는 또한 대화의 다양성, 말을 통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 창조성, 그리고 혁신을 갖다 나타낸다. 예. 시라는 게 인제 그 시어를 통해서 대화가 다양해지죠 당연히. 그다음에 인제 그 말을 통해서 생각도 뭐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인제 흘리는 거죠. 그리고 시를 쓴다는 거 하는 것은 창조해.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혁신. 음. 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날은 바로 언어의 힘에 대한 숙고와 모든 사람들이 지닌 창조성의 완전한 발전의 초대다. 이에요. 자, 언어의 힘, 말의 힘. 음 옛날에 인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이규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면은 사회학과이고 이분이 쓴 책이 인제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 곱진 않은 그런 책이었는데, 이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이 시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의 힘인데, 말의 힘인데,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그다음에 촌철살인 같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그리고 또 비수와 같은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죠. 상당히 인제 구조주의 관점에서 인제 철학적으로 인제 말의 힘에 대해서 인제 그 설명을 한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또 오래전에 읽어 갖고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은 이날의 주요한 목표는 시적 표현을 통해 언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도록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에 처한 언어에 해당 공동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위험에 처한 언어. 우리가
우리나라가 말을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국어의 날이 있었듯이 그런 그 자기 나라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이 인터넷 문화가 이 말의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어떤 틀을 갖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 표현을 쓰고 막 그 줄여 갖고 그냥 막 하여튼 그 언뜻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용어를 많이 양산해내죠. 하여튼 언어도 혼란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 세상이 이러다 진짜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에 대한 지원, 시 낭송의 구술적인 전통으로의 복귀, 시에 대한 교육의 촉진, 시와 다른 예술들 간의 교류, 소규모 출판업체에 대한 지원, 대중매체의 시 매력적인 이미지 창조 등의 활동을 통해 예술의 하나로서 시가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사실 시를 진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서정시 같은 거는 이제 그나마 좀 덜한데 그 뭐 그 목적시라고 그럴까? 참여시 이런 것들은 그냥 거칠죠. 굉장히 그 이제 거칠은 용어가 막 나오고 글쎄요. 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읽어보면 정말 그건 시가 아니라 욕이죠, 욕. 그래도 그 유명한 시인이 쓴 욕이라서 그 욕이 바로 시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시가 진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는 다섯 번째입니다. 가입국들이 이날에 자국 유네스코 위원회 관련 NGO 대중들 그리고 여러 기관, 학교, 주민자치 조직, 시공동체, 박물관, 문화협회, 출판사,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의 날을 기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그렇게 인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네. 시. 옛날에 보면은 인제 뭐 이태백이나 뭐 두보 이런 사람들이 시를 참 그 정말 술을 한잔 하면서 뭐 달이 뭐 대여섯 개 된다고 술잔에 있는 그 술 속에도 달이 떠 있고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의 눈에도 양쪽에 하나씩 두 개 있고 뭐 저 앞에 있는 그 호숫가 속에도 뭐 달이 하나 걸려 있고 뭐 그래서 인제 대여섯 개가 된다 뭐 그런 얘기하듯이 이거 시 세계가 아니면 그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진짜. 그러니까 그 옛날 선비들이 시 한 수 탁 한 구절 읽고 나면은 상대방이 또 탁 받아 갖고 이게 운율이 맞아야 돼. 이 운이라고 하죠. 운. 이렇게 뭔가 탁 그 단어 하나를 얘기하면 그걸 갖다 기본으로 해 갖고 막 이제 시귀를 하나 읊어댄다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 이 시를 저는 써 보질 못해 갖고 가끔 시라고 써 보긴 하지만은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암 예방의 날입니다. 3월 21 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암 예방의 날이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는데 1차 예방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암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암이 발병한 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함으로써 사망 혹은 후유증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있습니다. 암의 예방은 암 발생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몸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더불어 장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암을 예방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인제 참 암이라는 게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어 갖고 요즘은 많이 인제 그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음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인제 CTMR 이런 거 인제 공부하고 그런 거 개발하고 그럴 때 그때 인제 서울대학교 병원 그 진단 방사선과 교수가 그분이 인제 책을 그때 썼는데 그러니까 암을 친구같이 생각하고 어 그냥 잘 그냥 고이고이 간직해 가면서 인제 인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인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뭐 제 경험이 제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인제 제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런데 어 체력이 팍 떨어졌을 때 그 암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력 그다음에 체력 이게 튼튼해야지 그 체력이 암 세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우리 몸에 뭐 늘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인제 어린 나이 때는 뭐 인제 아주 인제 깨끗한 몸이지만 나이가 들면은 인제 달라지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발생되는 그 암 세포들이 몸에 있는데 체력이 건강할 때는 그 암 세포를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그게 인제 아까도 튀어나오고 한번 튀어나온 건 다시 인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계 인종차별 날이 되겠습니다.
국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매년 3월 21일이다. 바로 오늘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노력을 이제 위해서 1966년 유엔 총회가 선포한 날이에요. 이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드에 반대하며 음,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이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유래가 된다. 이게 샤프빌 학살이네요. 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이제 흑인이 다수지만은 이제 소수의 백인한테 이제 지배당하는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 많이 개선이 됐죠. 거기서 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네요. 유엔은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라 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세계적인 틀을 갖다 만들었다. 역시 뭐 유엔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협정은 현재 전 세계의 비준에 근접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많은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는 인종차별주의가 이야기하는 부정의 오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국가가 이 협정을 갖다 이제 비준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볼까요?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고 나며 이날은 이러한 이상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 집단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형극의 날이고 여러 가지 날이 많습니다. 인형극은 나무, 헝겊, 종이 따위로 만든 인형을 움직여서 무대 위에서 상영하는 연극이다. 아시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인형극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제 줄 같은 걸로 쭉 연결돼요. 참 그 인형 그거 인형을 갖다 이렇게 작동시키는 사람은 정말 참 천재적인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 손으로 실을 여기저기 당겨가면서 그 밑에 인형이 어떤 그 표정 같은 걸 짓는 그런 걸 연출해내느냐 이거죠.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통의 연극은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인형극은 사람이 손이나 끈으로 인형을 돌리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손, 막대, 줄 따위로 인형을 움직여야 하므로 조종에 따라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기술이 필요하죠. 대사는 인형을 놀리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따로 말하는 사람이 한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놀리는 사람이 많이 하죠. 인형극은 인형을 조종하는 형태에 따라서 줄, 손가락, 그림자 인형극 등으로 구분한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형극을 상영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인형극이 민속놀이로 상영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것은 박첨지 노름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노름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1000년 전부터 이런 인형극이 있었네요. 네, 일단은 세계 살림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살림의 날은 2012년 유엔이 3월 21일로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산림청은 3월 21일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살림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나무 심기, 간담회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의 하나로 살림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강조됩니다. 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 대부분 민둥산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그 식목일만 되면은 이제 한 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식목일이네요. 그냥 식목일이면은 학교에 그 전부 나가갖고, 묘목 받아갖고, 어디 가서 심으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전부 나무 심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녹화에 성공을 했죠, 완전. 입산 금지. 음, 낙엽도 못 긁어 갔겠어요. 왜냐면 낙엽이 쌓이면 그게 거름이 되기 때문에, 음, 입산 금지 정책, 산림 녹화.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들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이념적으로 빨갱이나라만 만들어놨지. 네, 뭐 정치 시간이 아니니까 정치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 이날은 다운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리 옹호를 위해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날이다. 그런데 왜 3월 21일이냐? 다운 증후군은 3염색체 수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전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3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21번째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하는 3염색체 트리소미 21 다운 신드롬. 네.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에요. 음,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운 증후군은 감수 분열 시 21번 염색체 피부 현상에 의해서 2번 염색체를 2개나 가진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네, 그냥 난해합니다. 네, 자우지간 뭔가가 잘못돼 갖고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운 증후군의 증상을 볼까요? 음,
특징적 외모가 어떠냐면 납작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가에 덧살이 있으며 귀, 코, 입이 작고 키가 작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짧다. 네, 뭔가 이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이죠.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같은 느낌을 줘요.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덧살이 있고 눈, 코, 입이 작고 손가락, 발가락도 짧고 그게 이제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그다음에 일자손금, 언어지연, 근력저하, 심장질환, 소화계 기형, 정신지체, 발달질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기형과 지연 현상이 그 이제 나타나네요. 네, 뭐참 이런 그 유전적이라기보다 이게 염색체 이상이죠. 예. 이게 유전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 갖고서 이런 증후군이나 신드롬이 나타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그 환자 자녀를 둔 부모 심정은 참 찢어질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뭐해요 진짜. 자녀가 이렇게 좀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 있다가면 참 불행이죠. 예. 네, 하여튼 이상과 같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날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뭐 춘분 좋죠. 예. 저는 그 시의 날이 제일 기억을 하고 싶네요. 삶의 생명수를 뿌려주는 시의 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좀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삶의 생명수를 뿌려주는 시의 날. 네. 네, 그리고 장애아를 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들께 우유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자녀를 감싸고 눈물을 흘리는 어미토끼가 있네. 네. 네, 김정로 TV의 김정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